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설지 눕는 풀이 방법, 연립 방정식의 방법이 이제 가장 기본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그 가중 평균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전체 직원 수가 1,500명이었는데 총 그 증가한 인원 수가 1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체 증가율, 여기 지금 A하고 B의 각각 증가율은 나와 있는데, 뭐 감소율과 증가율, 뭐 증감률 나와 있지만, 전체 최종 증가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먼저 구해 볼게요. 이렇게 00 약분시켜 보고요. 그럼 15분의 120이라고 하면 8%인 게 나오겠죠, 8%. 근데 여기서 A는요, 30%가 증가합니다. 이제 농도 풀듯이 가보시는 거예요. 가중평균 크로스하는 방법을 앞에서 했었던 방법을 여기도 넣어 보시는 겁니다. B는요, 20%가 감소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최종적인 비율이 플러스 8%가 증가한 것이다. 120명 증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A하고 B의 인원수가 동일한 비율로 들어있었다고 하면 최종적인 비율은 딱 중간값이 나왔어야 됩니다. 중간이라고 하면 플러스 5%, 플러스 5 위치가 중간이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원수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 동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것이 이제 가중치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30과 8까지의 이제 거리 B는요, 22가 되고요. 숫자상의 간격이죠.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8까지는 28만큼의 간격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니까 28만큼 간격입니다. 이것을 바꾼 것이 소금물 농도 문제에서는 반영된 그 무게비였다면 여기서는 인원수의 비가 됩니다. 28하고 22 바뀌는 거죠. 굳이 28하고 21을 이거 뭐 14대 11로 바꾸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 합이 50이 되고 있어서 50분의 28, 50분의 20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구하는 것이 지금 B였습니다. 이 B에 대한 거, 이 B에 대한 걸 이제 구해볼까요? 전체 인원수는 1,500명 중에서 그 전체 요 비율 구할 때 본목값 기준 1,500명이었죠. 1,500 중에서 50분의 22만큼의 비율이 이제 B에 해당되는 값이죠. 바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약분 해서 그죠, 곱해주시면 결과는 660. 자, B의 작년 인원수는 660명이었다. 정답은요, 5번 정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뭐 그 연립 방정식 방법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가중 평균이 활용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5번으로 해결해 봤고요. 2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주머니에는 빨간색 공 3개, 흰색 공 2개 들어있고요. B에는 빨간색 공 4개, 흰색 공 1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민이가 각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뽑아서, 각 주머니에서 1개씩 뽑아서 빨간색 1개, 흰색 1개를 뽑았을 때 흰색 공을 B에서 뽑았을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역시 이제 GSAT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 문제 유형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조건부 확률 문제는 문제만 갖고 그냥 이거 조건부인가 보다라고 바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없고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뭐뭐 했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앞부분에 이미 배경에 대한 조건이 들어있을 때예요. 예를 들면 그냥 주머니에서 공을 뽑았을 때라고 하면 그럼 배경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뽑았을 때 그때 빨간색 1개, 흰색 1개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 이제 틀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이제 분모에 적고 배경 확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대한 이 확률을 이제 분사의 조건 확률,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조건 확률 문제인데요. 앞부분 먼저 볼까요? 자, 지금 그 앞부분에 각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뽑았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빨간색 공 1개, 그리고 흰색 공 1개. 근데 그 빨간색 공이 A인지 또는 흰색 공이 A인지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구해서 그것을 분모에 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A 주머니에는 빨간색 공 3개, 흰색 공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5개 중에서 빨간색 공은 3개가 나올 확률이 있죠. 그 다음 B에서 이제 흰색 공은 5개 중에서 1개. 자, 이렇게 구한 것이 A에서 빨간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B에서 흰색 나오는 이 경우를 구한 거예요. 일단 요거는. 그렇죠? A에서 빨간색, 그리고 B에서 흰색. 반대로 구해볼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A에서 흰색입니다. 5분의 2. 그리고 5개 중에서 빨간색 4개, 5분의 4. 자, 이걸 구한 것은 여기는 A가 흰색 나오고 그리고 B가 빨간색 나오고 이걸 구한 거죠. 이 두 가지를 구한 것이 이제 배경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25분의 3이고요. 여기는 2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 구했더니 일단 전체 배경 확률은 25분의 11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흰색 공이 B에서 나오는 경우, 흰색 공이 B에서 나오는 경우 이 경우인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를 갖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흰색 공이 B인 경우는 위쪽 확률이 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식을 제대로 세워보면 25분의 11이라는 배경 확률 분의 조건 확률은 25분의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번분수가 되고요. 번분수일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되고 분자 분자끼리 약분되다 보니까 분모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자, 안쪽 곱한 것이 전체 분모, 바깥쪽 곱한 것이 전체 분자가 되죠. 11분의 3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이네요. 자, 일단 다시 얘기 드립니다. 조건 확률을 뭐뭐 했을 때까지에 대한 그 배경 확률을 모든 것을 다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그것을 전체 합을 분모에 적어주고 그 다음 조건 확률을 한 번 더 분자에 적어주는 것, 이게 기본 그 틀이 됩니다. 정답 이렇게 정답 3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로 가볼까요? 자, 내용 봅니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른다고 하는 것만 체크하고요. 바로 아래 표를 볼게요. 자, 2020년 월별 구직 급여 신청 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수, 그리고 지급자 수, 지급액. 자, 1월부터 지금 아래쪽에 있는 12월까지 나와 있고 더 이상의 정보 없고요. 위에 그 단위도 잠깐 보면 신청자 수, 지급자 수는 1000명 단위로요. 그리고 지급액은 10억 원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합니다. 자, 바로 예를 볼게요. 2020년 상반기 동안, 상반기면 이제 6월까지가 되겠죠. 상반기 동안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매달 지금 신청자 수의 2배 이상이다. 자, 지급자 수가 신청자 수의 2배 이상인지예요. 이렇게 6월까지입니다. 각각 2배가 넘어가는지 그냥 바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6월까지. 자, 그래서 A는 맞는 설명이죠. 자, 맞으니까 일단 정답이 제외가 됩니다. 1번, 2번, 4번 제외하고요. 3번과 5번 중에 답을 낼 거라고 하면 B하고 C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D 하나만 갖고 이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B하고 C를 해결을 해볼게요. 자, B, 2020년 1월 구직급여 지급자 1명당 뭐뭐 당이라고 하면 그걸로 나누는 분모 위치가 되죠. 지급자 수가 분모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분모. 자, 그때 이런 평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몸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차피 이 개념 자체가 나누기 하면 평균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단어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걸 이제 빼는 경우도 똑같아요. 지급자 한 명당의 지급액은 이렇게 하되 한 명당의 평균 지급액은 이렇게 하되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급액은 1.5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1월입니다. 지급자분의 지급액. 자, 지급자 수 이렇게 있고 지급액 이렇게 있죠. 500분의 지금 730인 건데 단위가 지금 뭐였냐면 500이 이거 1000이고요. 여기가 10억 원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개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00은 공이 몇 개 붙는 거죠? 1000은 공이 3개가 붙는 거고요. 그죠? 1000에는 공이 3개 있죠. 10억에는 공이 몇 개 있죠? 억에는 8개고 10이 1개 있어서 10억에는 공이 9개짜리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공 약분해 버리면 공이 6개가 남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요 숫자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500분의 730이면 1.5가 안 됩니다. 그죠? 일단 1.5하고 지금 뒤에 공이 6개 붙는 거죠. 6개 붙는 것이 그게 뭐죠? 그게 100만인 겁니다. 100만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100만 100에 공이 2개 붙고 만에 공이 4개 붙죠. 6개짜리가 이제 100만 단위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요거 나누기 하면 그 결과값은 100만 단위가 돼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기 1.5 100만 이상이 될 수가 없죠. 500에 1.5면 751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500분에 750 이렇게 있다고 하면 1.5 100만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730밖에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단 낮게 나옵니다. 1.5 이상 아니고 이하가 돼요. 답비는 일단 단위까지 좀 신경 써보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틀렸고 정답에 포함이 돼 있죠. 3번과 5번에. C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2월 이후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지금 전월 대비 증가한 달에 구직급여 지급자 수도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2월 이후라고 했지만 전월 대비면 1월부터 쭉 보시는 겁니다. 신청자 수가 증가한 달, 지급자 수도 증가했는지. 근데 아마 어디가 아닐 거냐면 9월하고 그리고 12월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는데 감소했고요. 그리고 12월도 증가했는데 여긴 감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B하고 C는 둘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D를 볼게요. 자, 20년 4월 지급액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11월 지급액의 전월 대비 감소율보다 크다. 증가율, 감소율 일단 부호를 떼고 보겠다는 겁니다. 증가한 비율과 감소한 비율이에요.
그 부호되고 있는 절대값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지급액의 증가율 4월. 3월 900에서 여러분 990으로 갔죠. 바로 이제 표 연결되는 거 있으면 바로 보일 겁니다. 900에서 이제 990까지 라고 했으면 10%딱 증가한 거거든요. 10% 그죠? 자, 그런데 비교하고 했던 것이 지금 11월의 전월 대비 여기 감소. 이것도 바로 보이네요. 그럼 1000에서 910까지면 증가 감소량이 똑같죠. 90 증가한 거고 90 감소한 거거든요. 근데 900에서 90이고요. 1000에서 90이에요. 여긴 10%가 안 되겠죠. 10%라고 하면 100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낮고 이쪽이 더 높습니다. 증가율이 이쪽보다 크다. 그렇죠? D는 맞으니까 정답이 안 됩니다. 여기가 10%가 안 되고요. 저기 10%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D가 맞는 설명 정답이 안 되고 정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3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했고 다른 것보다 여기 뭐 계산은 뭐 아주 간단한 편이었지만 지금 B 문장에서 단위 한번 정리해 보는 거. 물론 지금 단위가 의미가 없기도 했었지만 단위가 의미가 있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B 문장 정도 하고 그리고 D 정도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